네, 일단 뭐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게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 컴투스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날 종가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종가가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면서 12만 2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종가에는 충분히 진입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이번 한 주가 이제 시장이 지난주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라기보다는 잠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많아서 조정을 보였다라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매수세가 조금 실종이 되다 보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일어서야 될 구간,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월요일 종가 가격과 괴리가 거의 없는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투스 진입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11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가져가시면서 목표가는 뭐 13만 원 이상 혹은 15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전략 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많이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교시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1교시에는 키워드로 보는 종목과 그리고 키워드로 보는 종목 상담을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이번 주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로 제가 선정해 온 종목은요. 한미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자, 그 두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외국인의 수급. 아, 그렇죠. 자, 우리나라 시총상위 1위와 2위 종목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 뭐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폭발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힘이 강한 메이저 주체인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의 힘이 필요한데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반도체 IT에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 주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 주체들의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IT는 잠시 쉬어가고 그 사이에 어느 섹터가 강했느냐? 네. 바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하면 이번 한 주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백신이죠. 네. 자, 치료제보다는 지금 시장은 백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 이 세 기업이 올해 연내는 꼭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이제 시판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치료제 백신은 언제든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났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약바이오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작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네.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종목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지 알 수가 자, 있을까요? 이거는 한번 기존으로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모더나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화이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야기를 하니까 또 진매트릭스 같은 종목들이 또 올라갔는지 이것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그 종목들을 추적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그 종목들을 피해서 다른 제약바이오주를 저는 살 때라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네. 시장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선행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자,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오른다라고 보죠. 정작 시판을 시작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나타나면서 혹은 그동안의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매도 세력의 힘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나타내기 마련인데요. 그럼 거기서 나온 자금이 앞으로 어느 종목에 갈까?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가의 위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낮은 위치에 있어요. 네. 조금 있다가 종목 상담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요.
제가 이제 시젠이라는 기업을 예를 들어서 시젠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그냥 예시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오해하지는 시즌 마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서운해하시면 어떡할까요? 대부분의 종목 상담 말씀하시는 부분은 딱 이 정도 위치에서 네. 말씀을 주십니다. 아. 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내가 사고 나서 앞으로 이 고점을 또다시 돌파할 거라 기대를 했지만 기대와 반대로 내려갈 때 많이들 문의를 하시니까요. 그렇죠.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중기 혹은 장기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가 오, 좋느냐? 네. 일단 첫 번째로 기술력에 대한 이 확신은 있는 상황입니다. 뭐 파이프라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뭐 한두 개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결과를 내면서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중에 기관의 매수세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보아 씨가 이번 한 주의 시장을 정리했을 때 수급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수급에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기관의 매수세는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적극적으로 않죠.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미약품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도 들어오면서 동시에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수급 현황들을 딱 보시고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자. 지난주 종목 컴투스였죠. 지지난주 종목이 뭐였습니까? SK바이오팜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SK바이오팜 위치 굉장히 좋죠. 아직 그러네요.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요. HLB 같은 종목들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접근 가능하다. 괜히 지금 뭐 진매트릭스 같은 이런 고점 여기서 저 27,000, 뭐 32,000원에 샀는데요. 이거 더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그죠? 밀당에 실패한 네, 거죠. 밀당에 실패하신 겁니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